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인사팀 백지훈 차장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관광공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 좀 조금이라도 해소되시고 또 이렇게 정보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사는 이제 한국관광산업진흥을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 설립되었고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관광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방한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 기관 조직이 좀 나와 있는데요. 크게 국제관광본부, 국민관광본부, 관광산업본부, 관광콘텐츠전략본부, 경영혁신본부 총 5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는 2015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사 외에도 이제 국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9개 지사가 있고 해외에는 33개 지사가 있습니다. 이제 본사와 국내 지사 외에도 좀 이제 서울에 사무소가 하나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사무소에는 4개 정도 부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뭔가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관광, 여행 하면 좀 친숙한 느낌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 하는 일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외래 관광객의 이제 한국 방문을 좀 늘리도록 해외 한국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국내 관광을 좀 더 활발히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좀 캠페인이라든지 프로모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업무인지는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광 마케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 범 내려온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영상도 이제 사실 외국인 분들을 타깃으로 이제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영상이고요. 이제 방한 마케팅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미주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국가별로 뭐 특성이나 그 해당 지역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한국을 이제 알리는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K-팝 같은 한류 아니면 또 한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 관광 이런 어떤 테마를 이용해서 또 한국을 알리는 홍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좀 국내 여행을 좀 더 많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행 가는 달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숙박 할인 쿠폰 이런 프로모션은 뭐 광고나 아니면은 뭐 숙박 앱 등을 통해서 접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더 국내 관광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션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어떤 좋은 여행지나 뭐 축제, 어떤 관광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휴가비를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관광지의 주요 인프라 같은 것들을 같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열린 관광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2개 사업들 외래 관광객 유치나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제 타깃이 주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떤 마케팅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사에서는 그런 마케팅 사업 외에도 관광 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숙박업소 등의 서비스 수준을 이제 좀 더 높이고 이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인증 사업 그리고 또 관광업계나 국민들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어떤 관광정보 웹사이트 이런 걸 운영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2024년도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아직 24년도 채용 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작년에 채용했던 내용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는 총 2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요. 이제 모집 부문은 크게 일반 부문과 전문 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일반 부문 안에는 일반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 이렇게 세부적인 모집 단위로 나뉘었고요.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데이터와 개발 부문을 채용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매년 채용마다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회계 전문 직무를 채용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좀 세부 모집 단위는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이전 지역인 강원 지역 인재분들에게 채용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법에 의거해 가지고 5명 이하를 모집하는 단위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세부 모집 단위 중에 5명이 넘는 부문은 지금 19명을 채용하는 일반 부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건 작년에 채용이 진행되었던 일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4월에 처음 채용 공고가 나가가지고 최종 합격자 입사는 7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적부 심사이기 때문에 지원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셨다든지, 혹은 뭐 글자 수를 너무 적게 쓰시는 불성실 기재자라든지, 혹은 블라인드 지침을 위배하신 경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통과를 하시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으로 넘어가면 먼저 일반 부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50% 들어가는데요.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NCS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회계법 요 4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응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문 같은 경우에는 NCS는 똑같이 일반 부문처럼 50% 반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직무 능력 평가가 대신 이제 경영, 경제 이런 과목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이쪽으로 응시를 하시게 됐었고요. 전문 부문 중에 개발 부문 같은 경우는 직무 능력 평가 없이 NCS 100%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통해서 6배수를 선발을 했고요. 1차 면접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일반 부분이나 전문 부문 동일하게 직무 능력 면접은 70%가 반영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PT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일반 부문 같은 경우는 외국어 면접이 30%, 그리고 전문 부문 같은 경우는 외국어 면접 대신 이제 기술 면접이 3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 총 3배수를 뽑아가지고 최종 면접으로 넘어갔는데 네,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역량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인성 면접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하신 뭐 경험이나 기술 경력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우대 사항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가점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필기 전형 점수에 가점이 적용이 됐었고요. 이제 뭐 내가 여러 가지 중복해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유리한 한 개만 적용이 되십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필기 전형 점수에 가점이 부여가 되긴 하는데,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필기나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각 전형 단계별로 모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 가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취업 지원 대상자나 뭐 이전 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 사회 형평적 인재,
장애인, 고졸인재 등이 적용이 됐었고요. 복수 외국어 능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는 외국어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어 점수도 있고 중국어 점수도 있다. 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셨을 때 2가지 이상을 제출하시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전공자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공사에서 인턴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도 가점이 부여됐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개발 같은 전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시다거나 학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점이 적용됐었습니다. 네, 내용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고 우선 특별히 없으시면 사전 질문 들어온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지금 현장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대사항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장 유리한 한계 조건만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저 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해당이 되고 더 이상의 가점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광 전공자이고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가점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요 줄로 기재된 거는 저희가 그냥 요 자료상에 기재를 해둔 거고요. 요 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 전체 가점 사항 중에 저희 공고문을 보시면 이제 그 항목별로 부여되는 가점 규모가 달라요. 그 중에 이제 내가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가점이 되는 거, 그거 한 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복수 외국어에 관련하여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외국어 성적을 볼 때 그 영어, 그 토익, HSK, JLPT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졌는데 복수 외국어가 이제 외국어 시험 성적이 2년이 유효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5년으로 인증하면 바꿔준 5년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도 5년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딱 2년만 끝나면 없어지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등록하신 점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작년 공고에도 적용이 됐었고요. 이제 유효 기간이 있는 공인 외국어 성적 점수인데 인사혁신처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하셨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저희 채용 공고와 이제 기준이 맞으시면은 그것까지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 채용 관련돼서만 안내가 되어서 네. 작년에는 1차, 2차 그 인턴 사원도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청년 인턴 채용 계획이 있고요. 네, 아마 상반기 중에 우선 한번 채용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국내 이제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국내에도 여러 개 지사가 있는 걸로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은 국내나 국외에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순환 근무 주기가 얼마나 되고 또 혹시 순환 근무를 나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려면은 어떤 특정한 요건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더불어서 사내에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공사는 기본적으로 2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본사와 지사를 이제 순환하는지 요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환 근무는 이제 본사 안에서의 부서 배치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부서를 대부분 이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외 지사라든지 또 이제 저희 서울 소재 사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지가 아예 변경이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지사에 이제 TO가 생겼을 때 현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외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부서에서 2년 근무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수나 뭐 이렇게 자기개발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에서 이제 뭐 국내외 연수라든지 학술 연수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발이 되시면은 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자비 연수 휴직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주기로 희망자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중에 적격자를 선발해서 이제 휴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휴직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공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 돈으로 이제 연수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기간을 휴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 일반 신입사원 채용 직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그 직무 능력 평가에 경영, 경제, 회계, 법무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 마케팅 쪽도 혹시 뽑나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제 입사하셔서 근무하시게 되는 직무 기준은 아니고요. 요 시험 과목은 그냥 본인이 이제 준비해 왔던 자신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필기 시험 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했느냐에 관계없이 부서 배치는 이제 뭐 그 채용되신 이후에 이제 별개로 배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 1차 면접 전형에서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략한 지문이 제시가 됐었고요. 이제 그걸 읽으시고 그 지문을 기반으로 외국어로 질의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지문 외적인 질문도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네. 네, 특별히 없으시면 저희가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게 있어서 그거 몇 가지 한번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어 면접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많이 유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작년같이 외국어 면접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어민 수준의 뭐 유창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외국어 면접 형태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문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외국어로 된 이 지문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사하신 분들이 뭐 전부 다 뭐 굉장히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구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형 업무가 많은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사실 업무 특성에 따라 매우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해외든 국내든 출장을 가는 업무가 이제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경영지원 부서라든지 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출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순환 근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뭐 출장이 많은 업무, 그렇지 않은 업무 다양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제 뭐 경험이나 경력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경험이나 경력 사항 중에 특정한 어떤 거를 뭔가 우대한다든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없기도 하고 이제 입사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경력을 살펴봐도 뭐 특정 분야의 경험이 많으시다거나 뭐 이렇게 몰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입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꼭 이 분야의 경력을 쌓아야겠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경험이나 경력 사항을 이제 공사의 사업이나 특성에 어떻게 연결지어서 내가 면접이나 자소서를 통해서 풀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NCS 출제 방향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채용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인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작년 공고문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작년에 장애인 부문을 아예 별도로 TO를 두고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점이 될 만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 사항들만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대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 중에 이제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사에서 청년 인턴 등을 수료했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아직 채용 계획이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일정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작년이랑 크게 달라질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예,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예. 네,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라서 네, 변동될 수도 있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합격 후에 본사, 지사 그리고 서울센터 중으로 랜덤 배치가 되는 건가요? 인턴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랑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뭐 인력이 필요한 지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강원지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할 때 이미 부문을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강원지사 쪽으로 지원하셨으면 최종 합격이 되시면 바로 지사로 배치되시는 형태입니다. 저 이전 지역 인재 포함해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도 이렇게 같이 혹시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몇 프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아까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는 딱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전 지역 인재랑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별도여가지고 같이 만약에 이전 지역 인재라고 해서 뭐 2개 다 받으실 수는 없는 거고 이전 지역 인재로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네, 별개의 가점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수도권 지역인재 관련해서 혹시 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이랑 그 대학을 어디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우대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이제 관련 법령에 이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안내가 같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 학력에 그 학교가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요건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